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는 전설적인 투자자죠. 시장의 연금술사 조지 소로스 얘기입니다. 네, 워렌 버핏과는 상당히 다른 길을 걸었던 인물이죠. 맞아요. 저희가 받은 이 조지 소로스 투자 보고서를 보면서요. 그의 핵심 철학, 특히 재귀성 이론, 이걸 좀 파헤쳐 보고요. 그리고 이 통찰을 당신이 아마 관심 가지실 2025년, 2026년 한국 주식시장, 그러니까 코스피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네, 그걸 알아보는 게 오늘 저희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소로스의 생각을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한번 연결해 보죠. 자,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소로스는 시장을 단순히 비효율적이다 이게 아니라 아예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렇게 봤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핵심이 바로 재귀성, 영어로는 reflexivity 이론인데요. 재귀성. 이게 그냥 사람들 심리가 가격에 영향 준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거죠. 조금 더 깊어요. 단순 심리 반영을 넘어서 참여자들의 인식 그 자체가요. 시장의 현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아, 현실 자체를요. 네. 그리고 그렇게 바뀐 현실이 다시 처음에 그 인식을 더 강화하거나 약화시키거나 하는 거죠. 끝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되먹임골이랄까요? 예를 들어주시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가령 A기업 기술이 미래다. 이런 인식이 쫙 퍼지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A기업은 높아진 주가 덕분에 자금 조달이 훨씬 쉬워지죠. 그걸로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하고. 아, 실제로 회사가 더 좋아지는군요. 그렇죠. 그럼 그게 다시 처음에 이 기술은 미래다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식이에요. 인식과 현실이 계속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렇군요. 인식과 현실이 서로를 만든다. 네. 그리고 이 재귀성이 중요한 게 바로 붐 버스트 사이클 있잖아요. 거품 형성됐다가 터지는 거. 네네. 이걸 시장 외부 요인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이런 편향된 인식이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본 겁니다. 시장 내부에 있는 본질적인 속성으로요. 아,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소로스는 이 사이클 안에서 인식하고 현실의 괴리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지점, 그 변곡점을 딱 포착해서 투자하는 스타일입니다. 보통 생각하는 시장 균형 이론과는 정반대네요. 완전 반대죠. 소로스한테 시장은 본질적으로 불균형을 향해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 철학을 가지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한 게 글로벌 매크로 전략인 거죠? 맞습니다. 개별 기업 분석보다는 금리, 환율, 정치 상황 같은 이런 거시경제 전체의 큰 그림을 보고요. 통화, 원자재, 주식 가리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자산에 베팅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제에 기반한 추세를 타고 그 추세가 무너지기 직전에 빠져나온다. 이 말이 딱 요약인 것 같네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1992년 영국 파운드화 공매도 사건이죠. 아, 그 유명한 사건. 그때 시장에 잘못된 전제,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은 뭐였냐면 영국이 유럽 환율 메커니즘, ERM이라고 하죠.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고요. 네, 현실은 달랐죠. 독일은 통일 직후라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고금리가 필요했고요. 근데 영국은 반대로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 서로 상황이 완전히 달랐네요. 그렇죠. 이 모순된 상황에서 영국이 그 고정된 환율을 계속 지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죠. 소로스는 이 현실과 동떨어진 전제를 간파한 겁니다. 영국이 결국엔 방어를 포기할 거라고 본 거군요. 네, 그래서 막대한 규모로 파운드와 공매도에 베팅했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영국 중앙은행이 두 손 들고 소로스가 엄청난 돈을 벌었죠. 와,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이 소로스의 관점, 이 렌즈로 2025년, 2020년 한국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죠. 저희가 소로스처럼 시장을 흔들 순 없지만요. 네, 그 사고방식을 빌려와서 기회를 찾아볼 수는 있겠죠. 현재 한국 거시경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곡점 후보라고 하면 역시 금리 인하 가능성? 이걸까요? 아니면 정부 정책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네, 그렇죠. 고금리 시대가 저물고 저금리 시대로 전환될 가능성, 그리고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배경하에서 소로스의 관점을 적용할 만한 기준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의 비관론이 너무 심해서 기업 가치가 과도하게 떨어진 경우, 그러니까 재귀성이 부정적으로 너무 심하게 작용한 거죠. 이런 턴어라운드 기회를 보는 거고요. 네, 과도한 비관론. 둘째는 금리 인하 같은 거시적인 변곡점이 왔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 그런 걸 찾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준, 과도한 비관론 사례부터 볼까요? 삼성 SDI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은 전기차 수요 둔화됐다, 실적 안 좋다,
이런 인식에 꽤 갇혀 있잖아요. 네, 주가도 좀 부진했죠. 네, 이 부정적인 인식이 현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의 현실은 뭐냐?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아, ESS 수요. 네.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도 계속하고 있고요. 보고서를 보면 2026년에 흑자 전환 전망이고 PEG가 0.16 정도인데 보통 1보다 낮으면 성장성 대비 저평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비관적인 인식하고 다가올 수 있는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소로스가 좋아할 만한 그런 지점일 수 있는 거죠. 현대건설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실적 쇼크 때문에 해외 리스크 얘기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현재 시장의 주된 인식이라면 또 다른 현실은 뭐냐? SMR 같은 소형 원전이나 대형 원전 수주 가능성, 또 고부가가치 해외 플랜트 사업 같은 미래 성장 동력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2026년 예상 PE가 5배 수준, PB는 0.4배 수준이라는 건 시장의 공포가 좀 과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여기서 인식이 바뀌면 주가도 다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기준, 거시적 변곡점의 수혜주 관점에서는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시장에 좀 낡은 전제는 배터리는 그냥 전기차 따라가는 산업, 이거일 수 있어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새로운 현실은 뭐냐? AI 혁명이 엄청난 전력 수요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ESS가 필수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서 ESS가 중요해진다. 네. 거기다 미국의 IRA 정책 수혜도 있고요. 2026년 이익이 80% 넘게 급증할 거란 전망은 이런 변화, 이 변곡점을 반영하는 걸 수 있어요. 단순 전기차 부품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관련주로 인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대한항공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네, 맞아요. 항공사는 원래 경쟁 심하고 경기 많이 탄다.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죠. 네. 하지만 만약 아시아나 항공 합병이 실제로 딱 이루어진다면요. 이건 지금 실적이 좀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거대 항공사의 탄생. 이건 구조적인 변화, 즉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아,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PEG가 0.44 정도라는 건 이런 구조적인 변화의 가치가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 기업들 모두 지금 시장의 지배적인 인식하고 기업이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현실 사이에 좀 간극이 커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소로스가 주목했을 법한 그런 지점들이죠. 자, 오늘 딥다이브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조지 소로스처럼 투자한다는 건 그냥 싼 주식 찾는 게 아니라 네, 그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믿음, 즉 인식하고 실제 현실, 펀더멘털 사이의 괴리가 가장 커졌다가 이게 해소되는 그 변곡점, 거기를 포착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인식과 현실의 괴리. 네, 물론 당신께서 소로스처럼 엄청난 자금이나 영향력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첫째는요, 시장 전체가 어떤 특정 테마에 막 열광하면서 이번엔 진짜 달라 이렇게 외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있죠. 그때 이게 혹시 재귀성 사이클의 꼭대기는 아닐까, 위험 신호로 인지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쓸 수 있고요. 아, 과열을 경계하는 도구로. 그렇죠. 둘째는 반대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사례들처럼 시장이 완전 극단적인 비관론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그 부정적인 인식이 정말 기업의 본질 가치를 너무 심하게 깎아내리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잘못된 전제는 아닌지, 이건 냉철하게 분석해서 오히려 기회를 잡는 도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와 기회 포착 두 가지 측면이군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요, 대다수가 너무나 당연하게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어쩌면 잘못된 전제일 수도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전제가 무너진다면 어떤 분야,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